니즈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우리가 바이럴 광고를 집행하고 있는가에 대한 부분을 숙지해 두고 진행하시는 게 성공 전략의 가장 첫걸음이 되는 부분이 아니지 않을까. 안녕하십니까. 저는 바이럴 마케팅 기초 강의에 대해서 오늘 교육드리게 된 퍼포먼스 마케팅 정인수 주임이라고 합니다. 교육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목차로는 이제 바이럴 마케팅이란 어떤 부분인지 설명해 드리고요. 두 번째로는 바이럴 마케팅에 어떤 종류가 있는지, 그리고 세 번째로는 바이럴 마케팅 성공 전략과 주로 광고주분들께서 많이 물어보시는 단골 Q&A 순으로 교육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바이럴 마케팅이란 어떤 뜻을 갖고 있는지 간략하게 설명해 드리고 시작하려고 하는데요. 바이럴 마케팅이란 말 그대로 어떤 기업이나 회사의 제품을 소비자의 힘을 빌려 알리려는 마케팅인데요. 이 말의 어원으로는 바이러스와 오럴의 합성어로 이제 입소문처럼 바이러스 돼가지고 틀어나가는 그런 부분들을 조금 합성어에 대한 부분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용어 정리는 이 정도로 말씀을 드리고요. 바이럴 마케팅을 언제 적합한 시기에 하면 좋을지에 대한 부분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광고주의 경우에도 이제 상황에 따라서 바이럴 마케팅을 진행하시는 시기가 다 다른데요. 예를 들어서 단기적인 매출을 유도를 원할 경우에는 카페 핫딜 커뮤니티라든지 카페 배포라든지 여기에 플러스로 단기 프로모션 DA를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을 진행하시는 믹스를 좀 제안드리고요. 예를 들어서 장기적 브랜딩 광고를 원할 경우에는 브랜드 블로그라든지 카페라든지 포스트를 육성하는 식으로 진행을 합니다. 거기에 이제 플러스로 SNS 브랜드 페이지와 늘어난 자사명을 활용할 수 있는 브랜드 SA, 즉 브랜드 검색 광고죠. 그래서 늘어난 자사명을 구매나 서비스 유도까지 할 수 있도록 믹스해서 진행하시는 부분들을 가장 장기적 브랜딩할 때 공식으로 가장 많이 진행을 하십니다. 또한 신제품을 출시했을 경우에는요, 블로그 배포라든지 체험단, 기자단, 그리고 인플루언서 섭외를 통해 가지고 리뷰 광고를 보통 진행을 많이 하신다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만 말씀드렸을 때는 특정 광고가 어떤 광고인지, 우리 업체의 상황에 따라서 어떤 광고를 구체적으로 어떻게 진행하면 좋을지에 대한 부분들을 조금 이해하시기 어려우실 수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부분은 다음 슬라이드 기초부터 차근차근 설명해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바이럴 마케팅에는 굉장히 많은 종류가 있지만 가장 많이 선호하고 많이 이용하시는 부분들이 블로그 마케팅, 그리고 카페 지식인 플레이스 마케팅, 그리고 인플루언서 마케팅을 들 수 있습니다. 간략하게 블로그 마케팅으로 가장 많이 진행하시는 부분으로는 체험단 마케팅이라든지 SEO 최적화, 그리고 블로그 배포 등을 들 수가 있고요. 카페 지식인 플레이스에서는 카페 바이럴, 배포 바이럴, 그리고 A/B 경쟁사를 비교할 수 있는 카테고리를 활용하는 부분, 그리고 프로모션이 있을 때 핫딜 마케팅 카테고리를 이용하는 부분, 리뷰 이벤트 등 이런 부분들이 있을 때 카페를 활용해가지고 진행할 수 있는 부분 등을 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는 인플루언서 마케팅인데요. 인플루언서 같은 경우는 블로그뿐만 아니라 유튜브, 파워블로거, 인스타, 그리고 페이스북 파워페이지까지 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활용해서 신제품 홍보나 이런 부분들을 어필할 때 사용한다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앞서 말씀드렸던 부분들 중에서도 블로그 마케팅에 대한 부분을 조금 상세하게 설명을 해드리도록 할게요. 크게는 아까 말씀드렸던 체험단, SEO, 블로그 배포가 있겠지만 가장 많이 진행하시는 게 C랭크 이슈 때문에 브랜드 블로그를 육성해서 자체적으로 진행을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세요. 그리고 체험단 같은 경우는 신제품을 출시했을 때 제품을 이제 블로거분들한테 제공을 무료로 해주거나 아니면은 서비스를 무료로 제공해준 다음에 리뷰에 대한 부분들을 피드백 받는 식으로 진행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이제 이런 부분들이 어느 정도 최적화된 블로그를 갖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키워드를 검색했을 때 아니면 또는 이웃들이 많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에게 저희 자사의 제품이나 서비스를 홍보할 수 있는 선순환되는 부분들을 어필할 수 있고요. 그리고 카페 마케팅 같은 경우에는요, 카페 커뮤니티 바이럴, 그리고 이게 A/B 경쟁사를 저희가 비교하는 게 아니라 메인 카페 같은 경우에는 어느 정도 핵심 역량을 갖고 있는 그 두 개의 경쟁사들을 비교할 수 있는 카테고리를 만들어주고 고객들에게 어필하는 그런 카페들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카페들을 활용해가지고 핫딜 마케팅이라든지 경쟁사 비교 마케팅을 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래서 보통 핫딜 마케팅 같은 경우는 이벤트, 업체 소식, 그리고 홍보 관련된 컨텐츠를 통한 배포를 희망하실 때 카페 핫딜이나 경쟁사 비교를 진행하시는 분들이 계시고요. 그리고 아까도 앞서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메인 카페의 경우는 경쟁사 비교가 가능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 카테고리를 활용해가지고 업체에 대한 홍보를 진행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다음은 지식인과 플레이스인데요. 이 부분 같은 경우는 업체의 성격에 따라서 크게 달릴 수 있어요. 지식인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신뢰도를 제고할 수 있는 병원 쪽이라든지 지식 나눔이 좀 필요한 아니면 고관여 제품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가격 비교를 할 수 있는 아니면 업체에 대한 그 신뢰도를 비교할 수 있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정보를 먼저 제공을 해주고 광고의 목적이 아닌 정보성에 대한 부분 컨텐츠를 기재하고 거기서 2차적으로 모객을 할 수 있는 부분으로 진행을 하는 지식인 광고가 있을 수 있고요. 그리고 플레이스 방문자 리뷰라고 해서 이건 실제
실제로 방문을 한 고객들이 영수증을 등록하면서 리뷰를 작성하는 건데요. 그러다 보니까 뭐 별도의 타사 뭐 작업이 들어가거나 신뢰도가 떨어지는 그런 리뷰들이 아니라 실제 영수증을 등록을 하고 방문한 사람들이 쓰는 부분이기 때문에 고객들 입장에서도 좀 더 신뢰도가 있고 비교를 할 때 이제 좀 더 믿을 수 있는 정보라고 인지될 수 있는 리뷰 이벤트를 유도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런 리뷰 이벤트를 작성할 경우에 포인트를 지급해 준다든지, 음식점의 경우에는 뭐 음료수를 서비스로 준다든지 뭐 이런 부분에 이벤트 혜택을, 리뷰 혜택을 주고 있다고 봐주셔도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인플루언서 마케팅인데요. 인플루언서 마케팅은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크게 유튜브 인플루언서, 파워블록, 인스타 인플루언서, 페이스북 파워페이지 등을 들 수 있습니다. 이거 외에도 인플루언서 마케팅은 되게 다양한데 많이 찾으시는 그런 몇 개 품목들로 일단은 말씀을 드렸고요. 이거에 대한 간략한 프로세스로는 제품을 무료로 증정하거나 서비스를 무료로 증정한 뒤에 이 부분을 직접 사용을 해보고 거기에 대한 체험이나 리뷰 등을 작성해 주시는 형태로 진행이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체험 후기 리뷰 뭐 포스팅이 될 수도 있고 체험 후기 영상이 될 수도 있고요. 아무래도 이런 블로거나 인플루언서의 경우에는 아무래도 최적화된 블로거나 이제 페이지를 갖고 있기 때문에 검색을 했을 때 좀 더 고객들에게 잘 보일 수 있는 영역에 노출될 수 있는 확률이 높겠죠. 그리고 팔로우하고 있는 팔로들이 많기 때문에 기본적인 어느 정도의 볼륨을 갖고 노출시킬 수 있다라는 강점을 가질 수도 있고요. 그렇다면 바이럴 마케팅 성공 전략에는 무엇이 있을지 조금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건 뭐 정해져 있는 부분은 아니고 제 경험치에 따라서 크게 3개로 한번 나눠봤는데요. 바이럴 마케팅을 성공하려면 어디에 하느냐 가장 중요하겠죠. 그리고 어떤 소재를 쓰느냐, 그리고 어떤 목표를 갖고 어떤 매체에서의 공감을 유도하느냐를 조금 들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렇게 텍스트만 보고는 조금 이해하시기 어려운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다음 페이지에서는 하나하나 짚어가면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처음엔 어디에 하느냐인데요. 물론 당연히 가장 기초적으로 가독성이 좋은 위치를 점유하고 싶은 건 당연할 거예요. 하지만 꼭 상단 구자가 좋은 것만은 아니에요. 일단은 가장 먼저 니즈가 맞는 플랫폼에다가 진행을 해야겠죠. 뭐 예를 들어 저희가 고관여 제품이라든지 아니면 연령대가 좀 높은 제품이나 서비스라고 하면은 키워드에 따라서 네이버 쪽보다 다음 쪽에서 오히려 잘 먹히는 품목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것뿐만 아니라 저희가 경쟁 업체보다 가격적인 우위에 있거나 디자인적인 부분이나 그 홍보 프로모션에 대한 부분이 조금 혜택이 있는 경우에는 우리의 순위가 꼭 1등이 중요한 게 아니라 경쟁 업체에 바로 따라붙는 꼬리 입찰식으로 붙는 것도 오히려 강점이 될 수도 있다라는 점 숙지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또 디바이스에 따라서 어떤 키워드를 치냐에 따라서 다를 수 있어요. 노출 위치가 뭐 이제 모바일, PC, 탭에 따라서도 똑같이 검색을 하더라도 노출되는 가독성이 좋은 위치가 조금씩 다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업체의 상황에 따라서 디바이스에 따라 위치를 조금 지정하여서 이제 진행하는 방법도 줘줄 수 있습니다. 다음은 가장 중요한 부분이죠. 이제 어떤 소재를 쓰느냐인데요. 이런 부분들 같은 경우 사실 정답은 없어요. 업체마다 상의할 수는 있겠지만 명확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은 저는 간결하게 노출하는 부분들을 조금 말씀드리고 싶어요. 광고주 입장에서 장황하게 많은 부분들을 조금 어필하고 싶다가 보니까 여러 가지를 쓰다가 이도저도 아닌 데이터가 나올 수도 있는데 차라리 하나의 품목을 간결하게 임팩트 있게 주는 부분들을 조금 제안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재의 제목에는 명확한 노출을 희망하는 키워드를 명시하는 게 가장 중요하겠고요. 그리고 니즈에 맞는 소재를 노출시켜야겠죠. 그리고 동종 업계에서 자사의 위치가 어느 정도인지 명확하게 좀 어필을 해주는 게 좋아요. 단순히 1위를 어필하는 게 아니라 뭐 예를 들어서 저희처럼 광고 업체다라고 하면은 뭐 온라인 전문 마케팅 업체다라고 홍보를 하는 게 아니라 저희 업체에서 가장 강점을 두고 있는 뭐 바이럴이라든지 SA 항목이라든지 이런 광고를 전문적으로 하고 있다라고 어필할 수 있는 포스팅이나 이제 문구를 작성해가지고 진행하는 게 좋겠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이제 업체 그리고 광고주의 업체 상황에 따라서 강점을 둘 수 있는 품목을 간결하고 명확하게 키워드로 노출을 시켜라라고 항상 저는 광고주분들께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다음은 어떤 목표를 갖고 어떤 매체에 공감을 이끌어내냐인데요. 이 텍스트만 봤을 때 조금 이해하시기 어려우실 수 있는데 이 말인즉슨 앞서 말씀드린 부분이랑 비슷할 수 있어요. 그래서 얼마나 명확한 목표가 소재에 노출되어 있는지 그리고 너무 상업적인 의도로 콘텐츠가 어필되어 있지는 않은가라는 부분을 조금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감을 이끌어낼 수 있는 소재를 사용하고 있는가 그리고 이런 경우가 있어요. 이게 공감이라는 게 좀 다양한 의미로 해석이 될 수 있는데 광고주의 경우에는 우리 업체가 다 좋아 보이겠죠. 당연히. 하지만 고객들이 느끼기에는 입맛이 당길 수 있는 문구들이 있고 원하는 니즈가 있을 거란 말이죠. 그래서 너무 다양하게 많은 부분들을 어필하기보다는 실제로 이 키워드를 쳤을 때 아니면 이 매체 플랫폼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무엇을 원하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명확하게 캐치하고 그거에 대한 부분만 욕심부리지 않고 어필을 하는 게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단순히 뭐 유입량이 많은 사람들한테 인플루언서를 섭외해가지고 홍보를 한다? 뭐 물론
물론 효과적인 광고를 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뭐 예를 들어 뷰티 업종이면 뷰티 유튜버한테 문의를 하는 게 더 효과적인 것처럼 매체를 이용하는 니즈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우리가 바이럴 광고를 집행하고 있는가에 대한 부분을 숙지해두고 진행하시는 게 성공 전략의 가장 첫걸음이 되는 부분이 아니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주의해야 될 사항도 분명히 있다고 생각해요. 바이럴 광고 같은 경우는 제일 강점은 입소문을 퍼뜨리도록 유도하고 빠르게 퍼져나간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똑같이 부정적인 내용도 빠르게 퍼질 수 있다라는 단점이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을 항상 숙지하고 진행을 해야 되고, 그리고 매체가 아니기 때문에 이런 만약에 부정적인 내용이 빠르게 퍼졌을 때 광고주 입장에서 오프하고 온하고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에요. 통제가 어렵기 때문에 이런 네거티브한 면도 갖고 있기 때문에 광고에 대한 부분을 소재나 문구를 짤 때 신중하게 짜야 된다라고 말씀을 항상 드리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다음은 광고주분들께서 이제 자주 물어보시는 이제 Q&A에 대한 부분을 조금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여기 가장 많이 들어오는 Q&A인데요. 성과 측정은 어떻게 하나요? 사실 이건 어떤 바이럴 광고냐에 따라서 정말 어려워요. 그리고 어떤 광고에 따라서 쉬울 수 있는데, 대체적으로 바이럴 마케팅이라고 하면은 매체를 활용하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체감적인 부분이나 대부분의 업체들이 주먹구구식으로 진행하시는 부분들이 있어요. 저희 같은 경우도 실제로 모든 부분들을 데이터로 측정하면 좋겠지만 바이럴 항목에 따라서 모든 것들을 다 수치화할 수 없는 부분들이 있어요. 하지만 그런 부분들 외에 수치할 수 있는 부분 최대한 수치화해서 A/B 테스트나 성과 분석을 하려고 하는데요. 그거에 대한 대표적인 예시를 들면은 바이럴 광고 같은 경우는 브랜딩을 하시려고 하시는 분들이 제일 많아요. 왜냐면은 실제로 어떤 키워드를 써서 얼마의 전환 매출액이 나왔는지 알 수 없다 보니까 이런 매출적인 부분을 가져가되 브랜딩에 대한 부분을 꼭 가져가려고 하는데요. 그렇다고 하면은 브랜딩이라 하면은 되게 다양한 성과값이 있겠지만 가장 크게 자사명 검색량 추이를 보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바이럴 광고를 한 번도 집행하시지 않은 업체의 경우에 광고 직전에 그 자사명 검색 수와 바이럴 광고를 일정 기간 집행한 후에 자사명 검색 수에 대한 추이를 살펴보며 진행을 하는 경우도 있고요. 이 변동폭에 따라 성과 측정을 하는 경우도 있고, 브랜드 검색 광고를 여기에 플러스로 접목을 시켜가지고 기존의 파워링크를 자사명으로 등록했을 때에 대한 매출 포인트와 그리고 바이럴 광고와 브랜드 검색 광고를 집행하면서 늘어난 브랜드 검색 광고는 성과 측정이 가능하잖아요, 자사명에서.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한 성과 전후에 대한 매출액 차이를 통해서 성과 측정을 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자사명이 아니더라도 뭐 예를 들어서 신제품을 출시하거나 뭐 신기술을 개발했을 때 저희만 쓸 수 있는 고유 명사를 어필하고자 했을 때 요 핵심 키워드의 조회량이 처음에는 뭐 0에 가깝겠죠. 이런 키워드들이 얼마나 검색량이 늘었는지에 대한 부분으로 진행을 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노출 모니터링을 통한 더블 체킹도 필수적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드렸던 뭐 댓글이나 리뷰의 반응에 따라서 이 소재를 계속 유지를 할지 소재를 변경을 할지에 대한 부분은 광고 업체와 크로스 체킹하면서 협의한 후에 지속적으로 진행을 하시는 부분을 제안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제 처음 광고를 집행하시는 분들, 바이럴 광고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내가 쓴 만큼 명확한 성과 측정이 어렵다 보니까 집행 시 체크해야 될 부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 중에서도 반드시 체크해야 될 부분들을 조금 설명을 해드리자고 하면은, 일단은 광고 업체와 이제 상세 가이드를 전달해 주는 게 좋아요. 물론 어느 정도 경험이 있는 광고 업체의 경우에는 뭐 경험상의 레퍼런스를 토대로 어느 정도의 적당량의 이제 퀄리티를 가진 포스팅이나 이제 광고 소재를 뽑아낼 수 있겠지만, 광고주 입장에서 만족할 만한 결과물이 나온다고 장담할 수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상세한 가이드를 전달하고 우리의 명확한 KPI는 되도록이면 상세하게 뭐 유입자가 얼마 정도라는 딱 명확한 데이터 수치가 있으면 좀 더 좋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명확하게 협의하고 진행을 하시는 게 좋을 거고요. 바이럴 광고 같은 경우 대부분 뭐 기간이라든지 건바일에 대한 그 물량을 체크해서 진행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거에 대한 개런티 조건을 확실하게 광고 업체와 체크하고 진행을 하시는 부분을 제안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아까도 앞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건 굉장히 중요해요. 광고 업체가 알아서 하게 두는 게 아니라 크로스 체킹을 하면서 뭐 노출이라든지 성과에 대한 부분들을 계속 체킹을 해야 돼요. 단순히 유입이 늘었다고 해서 성과가 좋다라고 판단을 하시는 게 아니라 해당 광고로 인해서 유입을 넣는데 그거에 따른 전환 매출액이나 성과는 떨어진다 라고 하면은 이거에 대한 부분은 의미가 없는 광고가 될 수 있잖아요. 아니면은 양질의 키워드로 들어오고 있는데 실제 전환이 찍히지 않는다. 그럼 그 부분은 중간에서 이탈될 수 있는 부분을 체크할 수 있겠죠. 그래서 유입은 그대로 들어오되 이 유입량을 어떤 식으로 전환 매출액까지 끌어갈 수 있는지에 대한 부분을 업체와 끊임없이 상의하면서 진행을 하시는 부분을 조금 제안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이 결과를 그 크로스 체킹한 내용을 토대로 반응에 따른 유동적인 소재 변경을 해라 라고 저는 광고주분께 항상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린 부분은 바이럴에 대한 기초적인 개념과 단골 Q&A 정도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 다음 교육에는 이제 제가 실제로 바이럴 광고를 제 광고주분들과 집행을 하면서 어떤 성과를 이뤘는지에 대한 성공 사례를 조금 집중적으로 들어볼까 합니다. 그래서 일단은 오늘 제가
준비한 자료는 여기까지고요. 이후에 아까 말씀드렸던 바이럴 중급에 대한 강의는 추후에 준비되는 대로 한 번 더 교육을 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늘 교육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이상 교육은 여기까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컨텐츠 제작에 힘이 됩니다.